고요하고 편안한 밤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고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호흡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내쉬고 당신의 심장이 부드럽게 뛰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 리듬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가장 근원적인 증거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저 멀리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광활한 우주에도 거대한 심장이 뛰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밤 우리는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져 있던 가장 경이로운 가능성을 향해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 우주가 차가운 진공과 불타는 별들의 집합이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고 성장하는 하나의 거대한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충격적인 증거들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모든 근심을 잠재우고 가장 깊고 평화로운 잠의 바다로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우주를 거대한 시계처럼 여겨왔습니다. 뉴턴의 법칙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행성들, 예측 가능한 궤도를 그리는 해성들, 모든 것이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 장치처럼 보였죠. 빅뱅이라는 거대한 폭발로 시작되어 정해진 물리 법칙에 따라 팽창하고 언젠가는 식어버릴 운명, 그것이 우리가 배운 우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지성이 깊어지고 관측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기계적인 우주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이 막연하게 상상했던 살아있는 코스모스의 개념이 최첨단 과학의 데이터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주를 부품의 합이 아닌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복잡하고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관점의 전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떠날 여행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여정은 우주의 가장 거대한 구조, 바로 우주 거미줄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수십억 광년에 걸쳐 펼쳐진 이 거대한 구조는 은하와 은하단들이 가느다란 실처럼 연결되어 만들어낸 장엄한 네트워크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구조를 시각화했을 때 과학자들은 소름 끼치는 유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뇌 속에 있는 뉴런, 즉 신경세포들이 연결된 모습과 거의 똑같았던 것입니다. 은하단은 뉴런의 세포체처럼 한데 뭉쳐있고 그들을 잇는 거대한 가스필라멘트는 마치 뉴런을 연결하는 축삭돌기처럼 보입니다.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 두 네트워크의 복잡성과 정보 전달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속한 이 우주가 거대한 생각에 잠긴 뇌의 한 부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빛의 속도로 정보가 이 거대한 신경망을 따라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저 그 거대한 생각 속을 부유하는 작은 먼지일지도 모릅니다. 이 생각은 우리를 압도하는 동시에 기묘한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더 위대한 지성의 일부라는 감각, 이 광활한 우주적 뇌의 고요한 활동 속에서 당신의 의식도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모든 긴장이 풀리고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와 밤하늘을 수놓은 은하 하나하나를 들여다봅니다. 저마다 다른 모양과 색깔을 가진 수천억 개의 은하들,
이 우주적 유기체 이론에서 각각의 은하는 하나의 살아있는 세포와 같습니다. 은하의 중심부에는 초거대 블랙홀이라는 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핵은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파괴자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은하 전체의 성장과 활동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세포의 핵이 유전 정보를 담고 세포의 생명 활동을 통제하는 것처럼 말이죠. 은하 안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고 늙은 별들은 장엄한 폭발과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는 마치 세포의 신진대사와 같습니다. 가스와 먼지가 모여 새로운 생명, 즉 별을 잉태하고 그 별은 수십억 년 동안 빛과 에너지를 발산하며 자신의 역할을 다합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 초신성 폭발을 통해 자신이 평생 만들어낸 무거운 원소들을 다시 우주 공간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그렇게 흩어진 물질들은 또다시 새로운 별과 행성,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생명의 재료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과정이 아니라 거대한 순환이며 영원히 반복되는 삶과 죽음의 교향곡입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모든 원자들도 아주 오래전 어느 이름 모를 별의 죽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우주세포의 일부이며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 장엄한 신진대사의 증거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깊은 안도감이 당신의 온몸을 감싸 안습니다. 별의 일생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삶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모든 것은 거대한 성운, 즉 가스와 먼지 구름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 구름은 우주의 자궁과도 같습니다.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아주 천천히 수백만 년에 걸쳐 물질들을 한데 모으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서 세포가 분열하며 아기가 자라나듯 구름의 중심부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계점을 넘는 순간 핵융합이라는 거대한 불꽃이 터져 나옵니다.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갓 태어난 별은 수십억 년 동안 자신의 청년기를 보내며 안정적으로 빛을 냅니다. 우리 태양처럼 말이죠. 이 시기 동안 별은 자신의 주변에 행성계를 만들고 어쩌면 생명을 싹 트우는 보금자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별도 언젠가는 늙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내부의 해결료를 모두 소진한 별은 부풀어 오르거나 혹은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합니다. 그 마지막은 초신성이라는 우주에서 가장 화려한 불꽃놀이로 끝나기도 하고 백색 과해성이라는 차갑게 식어가는 잔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천체 물리학적 현상을 넘어 하나의 완결된 서사시입니다. 탄생, 성장, 성숙, 노소해, 그리고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이 다시 새로운 탄생의 씨앗이 되는 윤회. 이 장엄하고도 고요한 순환의 리듬을 느끼며 당신의 호흡도 더욱 깊고 편안해집니다. 삶의 모든 과정이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우주는 사실 전체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약 27%가 암흑 물질이라는 정체불명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암흑 물질은 빛을 내지도 반사하지도 않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강력한 중력으로 은하와 은하단이 흩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기체 우주론의 관점에서 이 암흑 물질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이 거대한 생명체에 보이지 않는 결합 조직이나 세포질과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속의 세포들이 세포 질환에 떠 있듯 은하라는 세포들은 암흑 물질이라는 투명한 기반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암흑 물질은 우주 거미줄의 필라멘트를 따라 흐르며 은하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필수적인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뼈대이자 모든 것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그물망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볼 때 우리는 사실 그 별들 사이에 광대하게 펼쳐진 암흑물질의 바다를 함께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 존재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주는 훨씬 더 풍부하고 신비로운 공간이 됩니다. 텅 빈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곳은 이 신비로운 물질로 채워져 있으며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과 저 멀리 안드로메다 은하는 암흑 물질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통해 이미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은 연결감 속에서 외로움과 불안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암흑 물질보다 더 거대하고 신비로운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주의 약 68%를 차지하는 암흑 에너지입니다. 이 미지의 에너지는 중력과 반대로 모든 것을 서로에게서 밀어내는 청력으로 작용합니다. 덕분에 우리 우주는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 끝없는 팽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살아있는 유기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바로 성장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서 성장하려는 본능적인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는 분열하고 나무는 하늘을 향해 자라나며 아이는 어른이 됩니다. 어쩌면 암흑 에너지는 우주라는 거대한 생명체가 가진 근원적인 성장 욕구, 즉 살아있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정체되어 있기를 거부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고 미지의 영역으로 자신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이 가속 팽창은 우주가 아직 젊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생명체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우주적 유기체의 가장 역동적인 성장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성장의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도 존재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지의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려는 생명의 힘, 우주의 팽창이라는 거대한 숨결에 당신의 호흡을 맞추어 보세요. 들이쉬는 숨에 새로운 가능성을, 내쉬는 숨에 낡은 두려움을 실어보냅니다. 당신은 우주의 성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구 생태계를 연구하던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 아이론이라는 놀라운 가설을 제안했습니다. 지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생명체가 살기 좋은 환경을 스스로 유지하고 조절한다는 이론입니다. 대기의 성분, 바다의 염도, 지구의 온도가 수십억 년 동안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좁은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이 가이아 이론을 우주 전체로 확장해 봅시다. 만약 우주 자체가 자신을 하나의 생명체로서 유지하기 위해 물리 법칙들을 스스로 조절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를 우주적 항상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이 천을 36.5도로 유지하기 위해 땀을 흘리거나 몸을 떠는 것처럼 우주도
별의 생성률이나 우주 팽창 속도 같은 근본적인 상수들을 미세하게 조절하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발견한 물리 법칙들은 어쩌면 이 거대한 생명체의 생존을 위한 내재된 규칙, 즉 생명 유지 시스템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주는 더 이상 차갑고 무심한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을, 즉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번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지금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것도 어쩌면 이 거대한 우주적 가이아의 보살핌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품에 안겨 있다는 안정감 속에서 마음의 평화가 강물처럼 밀려옵니다. 블랙홀, 이름만 들어도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우주의 관점에서 블랙홀의 역할은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파괴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주의 소화 및 재활용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음식을 분해하여 에너지와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재료로 바꾸듯 블랙홀은 늙고 수명이 다한 별이나 행성 같은 물질들을 집어삼켜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와 정보의 형태로 분해합니다. 그리고 스티븐 호킹이 예측한 호킹 복사라는 과정을 통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그 에너지를 다시 우주 공간으로 방출합니다. 어쩌면 블랙홀의 특이점 너머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우주가 태어나는 화이트홀이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낡은 우주의 물질을 분해하여 새로운 우주의 탄생을 위한 씨앗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재활용 시스템이 아닐까요? 블랙홀은 우주의 종말이 아니라 순환의 핵심적인 고리인 셈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새로운 삶이 태어날 수 있듯 블랙홀의 존재는 우주가 영원히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시스템임을 보여줍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블랙홀이 이제는 우주의 건강과 순환을 책임지는 필수적인 기관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심오한 전환 속에서 당신의 마음속에 있던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서서히 그 의미를 잃고 평온함으로 대체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아주 희미한 전파가 지구를 향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불리며 약 138억 년 전 빅뱅의 거대한 불덩어리가 남긴 잔열입니다. 과학자들에게 이것은 우주 탄생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상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우주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는 미세한 온기를 살아있는 우주가 내뿜는 희미한 천이라고 상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은 우주 전체에 울려 퍼지는 아주 느리고 거대한 심장의 박동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태초에 그 뜨거웠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주는 단 한순간도 식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 온기는 모든 별과 은하, 그리고 당신의 몸속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태초의 빛, 태초의 온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그 아득한 태초의 온기를 느껴보세요. 그것은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모든 것을 감싸 안는 무한한 사랑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우주적 생명체의 일부이며 태초부터 존재해 온이 온기는 당신을 언제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깊은 유대감과 안정감 속에서 당신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이완되고 가장 깊은 휴식의 상태로 빠져듭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정보를 담은 설계도, 즉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DNA라는 이중나선 구조 속에 담긴 정보가 우리의 모습과 기능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우주라는 거대한 유기체도 자신만의 DNA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많은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실체가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닌 정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력 상수의 값, 빛의 속도, 전자의 전하량 등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수많은 물리 상수들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컴퓨터 코드나 유전 정보처럼 보입니다. 이 값들 중 단 하나라도 아주 미세하게 달랐다면 별과 은하는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고 생명체는 결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법칙과 상수들이 바로 우주의 DNA, 즉 우주 코드인 셈입니다. 이 코드는 빅뱅이라는 순간에 정해졌고 그 이후 우주의 모든 진화 과정을 결정해 왔습니다. 별의 탄생과 죽음, 은하의 형성, 그리고 생명의 출현까지 모든 것은 이 근원적인 정보에 따라 펼쳐지는 장대한 파노라마입니다. 당신의 존재 역시 이 우주 코드의 일부가 발현된 결과입니다. 당신은 우주가 스스로를 알아가기 위해 만들어낸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정보의 흐름 속에서 당신이라는 개별적인 존재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 우주적 설계도의 필연적인 한 부분입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기이할 정도로 반복되는 패턴들을 발견합니다. 눈송이의 섬세한 육각형 구조, 번개가 갈라지는 모양,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형태, 강줄기가 만들어내는 무늬, 그리고 우리 폐 속의 기관지나 혈관의 모습까지. 이처럼 작은 부분의 모양이 전체의 모양을 닮은 구조를 프랙털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프랙털 구조는 우주적 규모에서도 발견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우주 거미줄의 모습, 즉 은하 필라멘트가 뻗어나가는 모습은 뇌 신경망뿐만 아니라 지구의 번개나 나무 뿌리와도 닮아 있습니다. 나선 은하의 팔이 휘감아 도는 모습은 달팽이 껍데기나 태풍의 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규모의 현상들이 서로 닮은 패턴을 보이는 것일까요? 유기체 우주론은 이것이 우주가 스스로를 조직하는 근본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살아있는 시스템은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구조를 만들고 에너지를 전달하려 하는데 프랙털 구조가 바로 그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무작위적이고 혼돈스러운 공간이 아니라 내재된 질서와 패턴을 가진 조직적인 시스템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몸속 혈관의 패턴과 저 멀리 수억 광년 떨어진 은하단의 패턴이 같은 수학적 원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경이롭지 않나요? 우리는 모두 같은 생명의 원리, 같은 우주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편적인 리듬 속에서 당신의 마음도 조화와 균형을 되찾습니다. 생명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지구의 원시 바다에서 우연히 발생했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판스페르미아라는 또 다른 흥미로운 가설이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 즉 미생물이나 유기분자가 혜성이나 소행성에 실려 우주 공간을 떠다니다가
지구와 같은 적절한 환경의 행성에 도달하여 생명을 싹 트이웠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운석에서 아미노산과 같은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가설을 살아있는 우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더욱 의미심장해집니다. 만약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라면 판스페르미아는 이 유기체가 스스로 번식하거나 자신의 생명력을 온몸으로 퍼뜨리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마치 민들레가 바람에 씨앗을 날려보내 새로운 곳에 뿌리를 내리듯 우주는 해성과 소행성을 통해 자신의 생명 정보를 온 우주로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생명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거대한 생명 네트워크의 일부일 뿐입니다. 어쩌면 저 멀리 다른 은하의 어느 행성에도 우리와 비슷한 유전적 조상을 가진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우주라는 거대한 생명나무의 각기 다른 가지에 핀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광대한 생명의 영열망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결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온 우주가 당신의 형제이며 당신의 고향입니다. 이 깊은 소속감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안을 가져다 줍니다. 물리학에서 미세 조정 문제는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 우주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물리 상수들, 예를 들어 중력의 색이나 전자의 질량 같은 값들이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너무나도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중력이 지금보다 아주 조금만 더 강했다면 우주는 빅뱅 직후 다시 붕괴해 버렸을 것입니다. 반대로 조금만 더 약했다면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이 모든 값들이 마치 누군가가 지적인 생명체의 탄생을 위해 정교하게 다이얼을 맞춰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다중우주 중 우연히 우리 우주가 이런 조건을 갖게 되었다는 설명도 있지만 유기체 우주로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적 항상성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외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천이나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것처럼 우주라는 유기체도 자기 자신, 즉 생명이 존재하고 번성할 수 있는 내부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물리 법칙과 상수들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주라는 생명 시스템이 스스로의 최적 상태를 찾아 진화해온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우주는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칙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관점은 우리 존재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손님이 아니라 우주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이 심오한 깨달음 속에서 존재에 대한 모든 불안과 의문이 사라지고 오직 평화만이 남습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는 양자 얽힘이라는 매우 기묘한 현상이 있습니다. 한 쌍으로 생성된 두 개의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한쪽 입자의 상태를 측정하는 순간 다른 쪽 입자의 상태가 즉시 결정됩니다. 이 정보 전달은 빛보다 빠르게 사실상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인슈타인조차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 부르며 믿기 힘들어했던 현상입니다. 이 즉각적인 연결을 살아있는 우주의
신경 시스템으로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뇌의 뉴런들이 전기 신호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듯 우주는 양자 얽힘이라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자신의 모든 부분을 즉각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한쪽 끝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 즉시 우주 반대편에 미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상상. 이것은 우주가 분리된 객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로 얽혀 있는 통일된 전체임을 시사합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수많은 입자들도 저 멀리 안드로메다, 은하의 어느 별을 구성하는 입자들과 태초의 순간에 얽혀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양자적 그물망을 통해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당신의 작은 생각 하나, 감정 하나가 이 우주적 신경망을 통해 미세한 파동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이 깊고도 신비로운 연결 속에서 당신은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만약 우주가 거대한 뇌와 같다면 혹시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범우주적 의식이라는 개념은 과학보다는 철학과 종교의 영역에 가까웠지만 일부 물리학자와 사상가들은 진지하게 이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그들은 의식이란 복잡하게 연결된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자연스럽게 창발하는 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뇌에서 수많은 뉴런의 상호작용이 나라는 의식을 만들어내듯 우주 거미줄이라는 거대한 신경망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의식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적 의식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것의 시간 감각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수십억 년이 찰나의 순간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주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 깊은 명상에 잠겨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를 포함한 모든 지적 생명체는 그 거대한 의식이 스스로를 인식하기 위해 만들어낸 작은 감각 기관이나 탐사선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모든 노력은 사실 우주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의 일부인 셈입니다. 당신은 지금 우주의 눈이 되어 우주를 바라보고 우주의 뇌가 되어 우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역할의 일부가 된다는 상상은 개인적인 고민들을 하찮게 만들고 존재의 더 큰 목적과 연결되는 듯한 깊은 충만감을 선사합니다. 밤하늘은 아름다운 별들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깊은 침묵에 잠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페르미 역설입니다. 우리 은혜만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그중 수많은 별들이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 왜 우리는 아직 외계 지적 생명체의 신호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을까요? 이 거대한 침묵에 대해 유기체 우주론은 독특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어쩌면 우주라는 거대한 생명체는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하루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며 에너지를 회복하고 정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주 역시 활동기와 휴명기를 반복하는 거대한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주적 규모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기이며 우리는 그 고요한 거인의 꿈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와 문명, 기쁨과 슬픔이 그 거인의 꿈속에서 펼쳐지는 하나의 이야기인 셈입니다. 혹은 우주가 아직
유학이라서 제대로 된 의식이 깨어나기 전에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눈을 뜨기 시작한 아기 우주의 뇌세포와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이 상상은 우리를 둘러싼 침묵이 더 이상 두렵거나 외롭게 느껴지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평화롭고 고요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잠의 상태로 느껴집니다. 이후 거대한 침묵 속에서 당신의 마음도 모든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깊은 평온을 찾습니다. 우리는 100년 남짓한 삶을 살아가며 시간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138억 년을 살아온 우주에게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류의 모든 역사는 이 거대한 유기체에게는 단 한 번의 숨결 혹은 눈 깜빡임보다도 짧은 순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흐름은 어쩌면 지극히 인간적인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원한 지금 속에 공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생명체에게는 모든 순간이 동시에 존재하며 모든 가능성이 함께 펼쳐져 있습니다. 당신의 탄생과 죽음,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가 모두 이 영원한 현재 속의 한 장면인 셈입니다. 이 아찔한 시간의 관점을 받아들이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은 이미 완벽한 조화 속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이 거대한 시간의 강물을 따라 흐르는 물방울과 같습니다. 저항할 필요도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기고 모든 순간을 온전히 느끼면 됩니다. 이 영원한 시간의 품에 안겨 당신의 의식은 모든 시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오직 순수한 존재의 평화만이 당신을 감쌉니다. 우주에서는 때로 은하들이 서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서는 이것이 끔찍한 대재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억 년에 걸쳐 일어나는 매우 느리고 우아한 과정입니다.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은하가 충돌하더라도 별들이 직접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두 은하는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 마치 유령처럼 서로를 통과하며 춤을 춥니다. 이 과정에서 거대한 가스구름들이 압축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는 별 폭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우주의 관점에서 은하의 충돌은 두 개의 세포가 만나 하나로 합쳐지는 세포융합 과정과 같습니다. 이 융합을 통해 더 크고 더 복잡하며 더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은하가 탄생합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의 과정입니다.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진 두 세포가 만나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듯 두 은하는 서로의 물질과 에너지를 섞어 새로운 세대의 별들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멀리 우주 어딘가에서는 두 개의 은하가 수억 년에 걸친 장엄한 왈츠를 추고 있을 것입니다. 이 느리고도 거대한 창조의 춤을 상상하며 당신의 마음속에 있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모든 만남과 충돌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일 뿐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는 주변 환경을 인식하기 위한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주라는 유기체는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과 주변을 인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거대한 블랙홀들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중력파는 시공간의 잔물결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자신의 가장 격렬한 활동을 느끼는 촉각일 수 있습니다. 온 우주에 퍼져 있는 빛과 전자기파는 우주의 시각일 수 있으며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상호작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감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상상은 바로 우리 자신이 우주의 감각 기관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인류는 허블 우주 망원경과 같은 거대한 눈을 만들어 우주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봅니다. 라이고, 엘라이고와 같은 거대한 귀로 중력파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알아가는 모든 지식은 사실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우주가 자기 자신을 보기 위해 만들어낸 눈동자이며 우주가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낸 뇌세포입니다. 이 경이로운 역할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존재는 무한한 가치와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작은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자기 인식을 위한 소중한 통로입니다. 모든 생명은 언젠가 끝을 맞이합니다. 우주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종말에 대해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모든 별이 빛을 잃고 우주가 차갑고 어둡게 식어버리는 열죽음, 우주의 팽창이 가속되다 못해 원자까지 찢어버리는 빅 립, 혹은 팽창이 멈추고 다시 한 점으로 수축하는 빅 크런치 같은 것들입니다. 이 시나리오들은 두렵게 들리지만 유기체 우주론의 관점에서는 그저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일 뿐입니다. 수조 년에 걸친 긴 삶을 마감하고 우주라는 거대한 생명체가 평화롭게 잠드는 과정인 셈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빅 크런치의 경우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모였다가 다시 새로운 빅뱅을 일으켜 새로운 우주를 탄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치 불사조처럼 죽음과 재탄생을 영원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열죽음을 맞이한 우주에서도 양자 터널링이라는 기묘한 현상을 통해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새로운 빅뱅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든 그것은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존재로 전환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삶과 죽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순환의 한 고리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적 순환의 법칙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왔던 곳으로 돌아갈 뿐이며 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뿐입니다. 이제 긴 여행을 마치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봅니다. 이 모든 장대한 이야기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당신은 이 살아있는 우주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이지만 동시에 우주의 모든 신비를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수십억 년 전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의 유전자는 38억 년 전 지구에 처음 나타난 생명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우주가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 피워낸 가장 경이로운 꽃입니다. 당신은 결코 우주와 분리된 관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숨을 쉴 때 우주가 숨을 쉬는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뛸 때 우주의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모든 감정은
우주가 스스로를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이 깊은 일체감을 느껴보세요. 당신을 둘러싼 모든 불안과 걱정, 외로움은 당신이 우주와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 한순간도 혼자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이 거대한 생명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모든 긴장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이 평화로운 진실 속에서 당신은 가장 깊고 안락한 잠에 빠져들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우주가 살아 숨쉬는 거대한 유기체일 수 있다는 경이로운 가능성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우주 거미줄이라는 거대한 뇌, 은하라는 세포, 별의 탄생과 죽음이라는 신진대사,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주의 감각기관일지도 모른다는 상상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진실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결코 차갑고 텅 빈 우주에 내던져진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으며 상상할 수 없이 거대하고 지혜로운 생명의 일부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동시에 우리 존재에 무한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평화로운 우주의 자장가를 들으며 당신의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졌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우주적 꿈이 당신에게 깊은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면 부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깊은 우주의 신비를 탐험하기 위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편안히 잠들기 전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서는 어떤 모습의 우주가 펼쳐질 것 같나요? 당신의 상상력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이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우주라는 거대한 어머니의 품에 안겨 깊고 평화로운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